네, 안녕하십니까. 전투력 폭격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브레이킹 다운 20대회를 직관한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브레이킹 다운 20대회에서는 블랙 컴뱃 vs 브레이킹 다운 5대5 대항전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비자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쉽게도 대항전은 취소가 되었는데요. 대항전은 취소되었지만 이미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한 김에 격투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가장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브레이킹 다운 대회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킹 다운이라는 단체는 얼마나 멋지게 대회를 개최하는지, 보고 배울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자세히 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죄송하지만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이전부터 꼭 판매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구매를 해주셔서 48시간 만에 1차 수량 100개 완판된 검증된 제품입니다. 이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광고 받아서 판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판매하는 사양단을 놓고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 제품에 들어있는 가격이 진짜 경쟁사에 비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5분의 1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귀한 풍미를 지닌 영묘향과 영양을 가득 담은 햄프시드로 제작된 제품이고 인삼, 숙지황, 산수유 등 10여 가지 전통 원료까지 들어있어서 저는 정말 피곤할 때 자기 전에 한 개씩 먹곤 했었거든요. 한 개 환에 영묘향 250mg이 들어있는 역대급 함량을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고 유통기한 12월 30일까지인 제품을 완전 말도 안 되는 미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쇼핑몰 오픈 기념으로 멀티비타민, 간건강, 밀크시슬, 정력에 도움을 주는 남자의 기세, 쾌변에 도움을 주는 차전자피 제품 등을 쿠팡 최저 단가보다도 10%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자인 사양단 1+1 이벤트는 준비 수량 완판 시 종료되니 빨리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마린메세 후쿠오카. 브레이킹 다운 20대회는 일본 후쿠오카현에 위치하고 있는 마린메세 후쿠오카 A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마린메세 후쿠오카라는 대회장은 최대 1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공연장으로 하카타역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마린메세 후쿠오카 대회장의 바로 옆에는 하카타 국제 여객터미널도 있었어서 페리와 같은 작은 배가 들락날락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꽤나 운치가 있는 장소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 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회는 11시 45분에 대회장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11시 20분쯤 대회장에 도착했는데요.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수의 사람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1만 명이 넘는 관중수를 기록했던 인스파이어 넘버링 대회를 직관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대회장의 구조 때문인지 여튼 입장하는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많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기 때문에 격투기를 좋아하는 더 관중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실히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격투기는 대중적인 스포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관하러 온 관중들은 남녀노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드는 젊은 남성들이 가장 많았고 선수의 얼굴이 그려진 원피스를 제작해서 입고 다니는 특이한 팬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컴뱃에서는 이번 블랙컴뱃 vs 브레이킹 다운 직관을 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까지 이미 결제한 팬분들을 위해 기존에 결제했던 브레이킹 다운 티켓을 환불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좌석에서 직관을 할 수 있는 무료 티켓까지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블랙컴뱃의 안내에 따라 초대권 티켓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부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짜증이 났던 게 우리는 블랙컴뱃 초대권을 받으러 왔다 라고 말을 해도 브레이킹 다운 측에서 그냥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만 하고 저희에게 티켓을 바로 배분해주지 않더라고요. 뭔가 초대권이 수량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저희를 5분에서 10분 정도 서서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결국 제가 블랙컴뱃의 일본 지부장이신 정보승 에이전트님에게 헬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연결해 드렸는데 재밌는 게 담당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정보승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통화가 끝나자 분주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티켓을 바로 발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보승 일본 지부장님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그렇게 저희는 무려 50만원이나 하는 SS석 티켓을 받을 수 있었고 짐검사까지 빡세게 받은 뒤에 대회장에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회장 내부.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대회장에 입장했고 브레이킹 다운은 대회장 내부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둘러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폰서 부스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면 커피 또는 포스터를 주는 블랙컴뱃 스폰서 뷰티앤디지털처럼 브레이킹 다운의 스폰서 업체는 라인 친구 추가를 하면
물하고 브레이킹 다운 쿨링 타워를 주더라고요. 여튼 이런 사은품을 잘 받아서 둘러봤는데 사실 특별히 눈에 띄는 스폰서 부스는 없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놀랄만한 부스가 있었는데 바로 브레이킹 다운 선수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제가 놀란 이유는 브레이킹 다운 선수들과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 진짜 상식 밖의 수준으로 길더라고요. 저도 블랙컴뱃 대회장에서 선수들이랑 사진을 찍기 위해 팬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브레이킹 다운의 줄은 진짜 왜 이렇게까지 길게 줄을 서는 것인지 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브레이킹 다운 팬들이 선수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부스 옆 계단을 따라 쭉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줄이 2층 벽을 따라서도 쭉 이어져서 계속됐고 심지어는 그 벽이 기역자로 꺾이는 형태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긴 벽면을 따라서 쭉 팬들의 줄이 이어져서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브레이킹 다운이 일본에서 가장 흥행하는 격투기 대회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벽면에 나와 있는 안내를 따라서 1층 대회장 입구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관중수. 1층 대회장으로 입장하고도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 브레이킹 다운을 치켜 세워주는 말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진짜 격투기 대회의 흥행 규모 면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언더카드에도 포함되지 않는 오프닝 매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입장을 했는데 이미 언더카드 1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회장은 거의 대부분의 관중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티켓 가격이 비싼 1층 관중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어있는 곳이 많았지만 일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뒤쪽 좌석들은 1경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벌써 거의 다 채워져 있는 수준이었더라고요. UFC도 메인카드만 관중들이 꽉 차고 언더카드는 비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브레이킹 다운은 블랙 컴뱃과 마찬가지로 1경기부터 상당히 많은 관중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느 대회든 직관을 가면 언더카드의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 메인카드의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에 관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록하고는 하는데 브레이킹 다운은 그런 관중 수를 체크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항상 관중이 빽빽히 차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000석의 티켓이 전석 매진이 되었다고 브레이킹 다운이 공지를 했었는데 실제로 대회장이 관중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 브레이킹 다운이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자유로움. 그리고 브레이킹 다운을 직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브레이킹 다운은 사회적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관중도 대회사도 사회적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을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받았는데 어디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미모의 여성분과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이 일본의 3대 유흥가 중 하나로 꼽히는 나고야 니시키 지역의 전설적인 인물 오구리 아스카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아슨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화려한 외모와 거침없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나고야 니시키 지역에 넘버원 매출을 기록해서 지금은 화류계의 전설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튼 지금은 패션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 뷰티, 에스테틱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해서 크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등에 엄청난 이레즈미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참 일본이 생각보다 개방적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회 전후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레이킹 다운에 출전했던 한 헤비급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한 뒤에 승자 선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심판을 패버리더라고요. 진짜 헤비급 선수가 갑자기 헤비급 심판한테 무지성으로 펀치를 날리고 발차기를 하는데 이거 대본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심지어 심판도 말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선수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발차기를 날리기도 했는데 하여간 브레이킹 다운은 선수들끼리 꼭 싸우는 게 아니라 심판이랑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가 싸우기도 하는 점이 진짜 웃기면서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이 입장하는 입장 퍼포먼스가 정말 자유롭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 전통 악기 공연과 함께 입장하는 선수도 있었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입장하는 선수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선수도 있었고 일본 장군처럼 깃발 같은 것들 막 들고 입장하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입장 퍼포먼스를 보는 모습이 꽤나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다운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스폰서들로부터 큰 금액을 스폰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선수들이 대놓고 스폰서 업체들이 기록되어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을 펼치면서 스폰서 업체를 노출하면서 입장하는데 굉장히 해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수들도 당연히 온몸에 덕지덕지 스폰서 업체명이 크게 붙어있는 옷을 입고 입장을 했고 업체를 노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광고 효과가 충분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의자. 다음으로 정말 소소하지만
꼭 블랙컴뱃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자였습니다. 브레이킹 다운의 1층에 깔린 의자는 일반적인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엉덩이 쪽에 있는 쿠션이 굉장히 두껍고 푹신푹신했습니다. 너무 푹신푹신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직관을 앉아서 하는데 엉덩이가 전혀 피로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꼭 국내 단체들이 벤치마킹을 바로 해줬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고 앞뒤 간격도 굉장히 넓어서 직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최근 블랙컴뱃은 단차가 있는 경기장인 인스파이어 경기장이나 부천체육관 경기장에서 대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푹신푹신한 의자를 쉽게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1층에 의자를 배치할 일이 있을 때는 꼭 이런 작지만 직관하는 팬들에게는 크게 다가올 만한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째, 브레이킹 다운 1분 룰. 마지막 직관 후기로 브레이킹 다운의 1분 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브레이킹 다운 20대회를 직관해본 결과 브레이킹 다운의 1분 룰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플링이나 클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딱 1분만 싸우는 브레이킹 다운 특유의 1분 룰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 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1분 룰이라는 게 선수들에게 크게 2가지 포인트로 다가가는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1분만 싸우면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1분밖에 못 싸우기 때문에 1분 안에 내가 얼마나 화끈하게 싸우는 파이터인지 보여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브레이킹 다운에 출전한 선수들이 1분 안에 본인이 얼마나 스타성이 있는 파이터인지 보여주기 위해 진짜 로또를 긁는 느낌으로 미친듯이 난타전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상대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난타전 싸움을 목숨을 걸고 하는 선수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화끈하고 재밌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1분 만에 본인이 얼마나 흥행력 있는 선수들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난타전을 박아버리는데 꽤나 재밌더라고요. 특히 헤비급 선수들은 금방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격투기 룰에서는 체력 안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브레이킹 다운은 딱 1분만 이악 물고 싸우면 되기 때문에 진짜 미친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헤비급 파이터들도 자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컴뱃이 언더그라운드 매치를 브레이킹 다운의 1분 룰을 벤치마킹에서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블랙컴뱃만의 스타일을 잘 입혀서 브레이킹 다운 1분 룰을 블랙컴뱃에도 꼭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째, 결론적으로 브레이킹 다운 20대회를 직관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통이니 정도이니 하는 유교적인 부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개판으로 운영하는 대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회장 밖에서는 팬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방식이면 한국에 도입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항상 격투기 대회를 직관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자극적인 컨텐츠를 추구할 것이냐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판을 패버리면서 서사를 쌓는 선수라든지 여성 폭주족과 싸우는 남성 파이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장인 대회를 보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유해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격투기 대회라는 것은 흥행을 이끌어내야 유지가 되는 것이고 브레이킹 다운은 철저히 유교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노골적으로 흥행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또 저렇게 운영하면 사람들한테 해롭지란 생각이 들다가도 박장대소하면서 대회를 직관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보니 하여간 많은 생각이 드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레이킹 다운 대회는 아무런 서사를 모르고 직관을 했음에도 정말 재밌는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여주는 양 선수의 서사가 담긴 1분 영상만 보고도 어느 정도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서클을 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브레이킹 다운 대회를 직관한 블랙컴뱃 운영진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블랙컴뱃과 브레이킹 다운의 대항전은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